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즐겨라라는 카테고리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으로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How Soul We Live. 천재는 되게 학구적이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들이 그 방중이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어느 학교, 어느 반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느 직장이든 특히 일을 더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다. 처한 환경은 같은데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걸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에서 내놓은 답은 다음과 같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배움을 즐겨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제 최고의 지성인들이 보인다는 하버드대 1학년 학생들의 전형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하버드대는 1학년 학생이 받아야 할 수업을 대충 나열해도 30여 개 될 정도로 학습 강도가 높다. 학생들은 보통 매주 80분짜리 오전 강의 3개를 들어야 하고 매 강의마다 과제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대학교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이 겨우 몇십 페이지의 리포트를 준비하는 데만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 거기에 수업, 과외, 스터디 그룹 활동까지 소화하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3시간에서 18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셈이다. 그래서 하버드대의 학생들은 거의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다 늦지막이 잠자리에 든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 같은 격언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성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프로에 빠지지 않는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 중에서 학구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이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타이완 고고학자의 권위자 장강준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 인류를 공부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버드대의 박사 배출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그에게는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한 배움의 길이었다. 대학원생 시절 그는 대다수의 하버드 재학생이 그러하듯 세상과 단절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 안에 읽어야 할 책과 작성해야 할 리포트며 논문이 줄지어 있었기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시간표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여유 시간은 없었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구술 시험이 있던 날 그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지식을 무기로 교수들이 질문 공서를 훌륭히 막아냈다. 막힘없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며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내는 글을 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리며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30분이 채 되기 전에 시험을 통과한 그는 그 자리에서 인류학 조교수로 채용되는 쾌거까지 이루었다. 그 후 그는 무수히 많은 강연, 원탁회의, 세미나, 연회 등을 통해 중국 고고학의 성과를 서양에 소개하는 한편 서양의 고고학 이론과 방법을 다시 중국에 전파해 고고학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렇듯 꾸준하고 부지런한 배움은 천지를 만들고 더 나아가 독보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실히 배움에 임하라.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재라는 타이틀이 새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요. 열성적으로 배움을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도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송대의 정치가이자 이름난 개혁가 왕한석이 글 속에서 언급한 방중용처럼 말이다. 방중용은 5살 때부터 시를 지어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아들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아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로써 방중용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다. 물론 어린아이였던 그도 이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며 배움에서 멀어진 방중용은 급기야 10대가 될 무렵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등
외적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70 넘는 고령의 나이로 로마군의 침략에 맞서 그리스를 구해낸 것도 모두 그의 빛나는 지식 덕분이었다. 당시 그는 직접 발명한 거대한 포물면 거울로 빛을 모아 로마군 진영을 불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큰 돌을 빠른 속도로 투척할 수 있는 투석기를 고안해 로마군이 성벽 접근을 차단했다. 그의 활약에 로마군의 지휘관은 아르키메데스를 헤가톤 케이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팔이 100개 달린 거인 삼형제에 비유하며 허리를 내둘렀다. 지식은 곧 힘이요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을 즐기고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요.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빛나는 업적을 세우는 길이다. 하버드대 학생들이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상징이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포드는 한때 기계공장에서 주급 $2를 받으며 일했다. 학력이라고는 해봐야 초등학교와 디트로이트의 야간 직업학교를 다닌 것도 전부였던 그는 설계도를 작성할 줄도 로드맵을 볼 줄도 몰랐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계에 관한 책은 한 번 펼쳤다면 덮을 줄은 몰랐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점에 들러 기계 관련 책을 구입해 읽는 것이 그의 낙이기도 했다. 그는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실전 지식을 얻고자 했다.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입사 후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 수시로 기계실을 들락거리며 선배들에게 지식을 배우던 그는 훗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기계공으로 승진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으로 향한다고 했던가? 풍부한 지식과 원대한 포부를 지녔던 포드 역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누군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발전 잠재력을 직감한 것이다. 그는 그 길로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실험에 전력을 다했다. 관련 분야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배움을 통해 메워나갔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그는 여러 차례 에디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류작가, 교육가, 과학자, 정치가와의 폭넓은 교류로 많은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드디어 1890년 자동차 테스트와 조립에 성공해 세계 최초 T형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다. 성공하여 이름을 날린 후 한 기자가 인터뷰 중 그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고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저축보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단 유익한 책을 사서 읽는데 돈을 투자하는 말을 해주고 싶군요.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포드는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만약 그가 기계 분야의 책을 탐독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포드와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중에서 책을 읽어가면서 대우중공업의 김규환 명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지만 굶고 있는 어린 동생을 보살피려고 근면 성실함으로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명장이 되었습니다. 책은 저에게 유익한 친구이며 소중한 스승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가까이 하여 삶이 윤택해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